이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맞아.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이 낀 시골 마을 입구. 서울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조용히 멈춰 섰다. 버스 문이 열리자 단정하지만 낡은 백팩을 맨 한 남자가 내렸다. 낡은 야구 모자를 눌러쓴 그는 운동화에 흙먼지가 묻은 채였다. 이름은 정윤호, 나이 33. 외모는 소박했지만 이 남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정윤호는 대한민국 전역에 체인을 둔 고급 해산물, 레스토랑 푸른바다의 대표이사였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재벌 2세도 아니었다. 바닷가 포장마차에서 시작해 손수 생선을 다듬고 요리를 연구하며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단 하나의 이유로 모든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이곳에 왔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한지수의 고향 경상남도의 작은 어촌마을. 그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그리고 진심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였다. 지수 아버지가 혹시 돈 많은 사위라고 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그는 지수에게도 정확한 직업을 말하지 않았다. 단지 식당에서 일한다고만 했다. 짧은 거리지만 윤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조용한 골목 바다 냄새가 실려 오는 바람 곳곳에 말라붙은 어망. 윤호는 숨을 들이켰다. 이제 시작이야. 그 순간 저 멀리서 분홍빛 한복을 입은 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났다. 바로 지수였다. 단아한 얼굴, 머리를 단정히 묶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오빠 오래 기다렸어. 아니 나도 방금 도착했어. 윤호는 웃으며 가방을 오토바이 뒤에 올려놓았다. 지수는 그의 초라한 차림새를 보고 잠시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다시 웃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둘은 시골길을 달려갔다. 윤호는 알았다. 이 마을에서 그는 시험을 받을 것이다. 외모도 말투도 직업도 아닌 진심으로만 자신을 평가받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진짜 원했던 방식이었다. 지수의 오토바이가 바닷가 마을 골목을 돌아 시골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이른 아침의 정적이 집 안팎에 가득했다. 집은 낮은 기와 지붕에 마당에는 꽃이 듬성듬성 핀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 같았다. 지수가 문을 열며 소리쳤다. 엄마, 나 왔어요. 안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수의 어머니 오명숙 여사. 햇빛에 그을린 피부에 따뜻한 눈매를 가진 그녀는 윤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아이고 이 친구가 윤호 씨구먼.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윤호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순간 뒷마당에서 흙 묻은 장화를 신고 들어오는 한 남자가 있었다. 한재만 씨 지수의 아버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굳은 살 박힌 손과 깊게 팬 주름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윤호를 한눈에 훑었다. 낡은 셔츠, 해진 가방 먼지가 묻은 운동화. 지수 남자친구라는 친구가 자네인가? 네, 정윤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만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잠시 윤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없이 마루에 앉았다. 지수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우리 아빠 원래 말이 적고 좀 무뚝뚝해. 너무 신경 쓰지 마. 윤호는 작게 웃었다. 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외모나 학벌 배경보다 사람의 본 모습을 중시하는 이런 어른들의 시선을. 잠시 뒤 거실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졌다. 직접 잡은 바다 생선으로 만든 생선조림 된장국 나물 반찬, 그리고 갓 지은 밥. 정갈하지만 소박한 식탁이었다. 윤호는 감사히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들었다. 그 순간 재만 씨의 저음이 식탁을 가르듯 울렸다. 자네는 지금 뭐하고 사나? 윤호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서울에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방 일도 하고 이것저것 배우고 있습니다. 식당이면 주방 보조 같은 건가? 네, 비슷합니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죠. 재만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탐색 중이었다. 명숙 여사는 부드럽게 말을 돌렸다. 우리 마을 음식이 입에 맞을까 모르겠네. 너무 맛있습니다. 이런 밥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윤호는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지수는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을 알고 있었고 윤호가 겪게 될 긴 여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하루가 지나고 나면 윤호를 향한 가족의 마음도 조금은 열릴 거라고. 그러나 그녀도 모르게 마음 한편에서는 작은 불안이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날 새벽딱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웠다. 윤호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낯선 침구, 낯선 냄새, 낯선 풍경. 하지만 신기하게도 불편하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꿈에서 본 풍경처럼 익숙하게 느껴졌다. 밖으로 나가니 한재만 씨가 벌써 작업복을 입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다. 윤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님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재만 씨는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삽 하나를 건넸다. 같이 밭 가자. 그 말에 윤호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시골길을 걸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바닷바람이 살랑이는 농일은 묘한 따스함이 있었다. 밭에 도착하자 재만 씨는 물통 2개를 기슭에 내려놓았다. 이거 퍼다 나르면서 고랑에 물 좀 대라. 윤호는 주저없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물에서 물을 길었다. 도시에서 살아온 그의 손에는 익숙지 않은 일이었다. 물통이 무거워 팔이 후들거렸고 흙길을 걸으며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다. 어느 순간 진흙탕에 발이 빠지며 신발이 벗겨졌다. 그는 허리를 굽혀 흙에 묻힌 신발을 꺼내며 쓴웃음을 지었다. 옷은 더러워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그러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그 모습을 본 재만 씨는 말없이 손수건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그 정도면 꽤 잘하는 편이야.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그 속엔 처음으로 묻어나는 인정의 기운이 있었다. 전고가 가까워지자 지수의 사촌동생 한도훈이 도시락을 들고 밭으로 왔다. 활기찬 성격의 도훈은 윤호를 보자마자 반갑게 외쳤다. 형 서울 사람 맞아요. 완전 농부 다 됐는데요. 윤호는 허리를 펴며 웃었다. 진흙맛 좀 봤더니 정신이 맑아지더라. 도훈과 윤호는 그늘진 나무 아래서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고등어 조림과 된장쌈, 그리고 김치. 윤호는 한 입 먹고는 감탄했다. 이런 밥이 진짜 밥이네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만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의 성공보다 더 값진 건 진심으로 한 숟갈의 밥을 감사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윤호의 옷은 진흙투성이였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깨달았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진심은 흙에서 피어난다. 며칠이 지났다. 윤호는 마당을 쓸고 장을 함께 보고 식사 준비를 도우며 자연스럽게 지수의 가족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 속엔 조용한 균열이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도 마을에선 특별한 일이 있었다. 지수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맞아 친척들과 이웃들이 모두 모였다. 명숙 여사는 분주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했고 지수는 마당에서 반찬을 나르며 손님을 맞았다. 그 사이 윤호는 장갑을 끼고 생선을 다듬고 있었다. 능숙한 손놀림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감탄했다. 윤호 씨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서 조금씩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용했던 마당을 가르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번쩍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가 윤호를 찾으며 나타난 것이다. 정윤호 대표님 급한 서류 전달드립니다. 오늘 일본 바이어와 계약 마감입니다. 주방 안과 마당이 동시에 조용해졌다.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린 사람,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웃들 놀란 표정의 지수, 그리고 굳어진 한재만. 윤호는 당황을 감추지 못한 채 서둘러 남자를 마당 밖으로 데려갔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여길 찾았어? 여기까지는 오지 말랬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급해서. 잠시 후 윤호는 돌아와 아무렇지 않은 듯 다시 생선을 다듬으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다. 저녁 식사 자리. 재만 씨는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물었다. 아까 그 사람 자네 회사 직원인가? 윤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자네 진짜 식당 주인이었나? 네, 제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지수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믿음이 말 한마디로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재만 씨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다. 우린 거짓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네. 자네가 가진 게 뭔지보다 숨긴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윤호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기엔 방금 일어난 일은 너무도 생생했다. 그날 밤 지수는 윤호와 마주 앉았다. 말없이 차를 마시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오빠가 부자여서 좋았던 게 아니야. 하지만 솔직하지 않아서 너무 혼란스러워. 윤호는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나도 내 방식이 옳은 줄 알았어. 진심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틀렸어. 그 순간 둘 사이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부드러운 바닷바람이 창밖으로 불어왔지만 윤호의 마음은 차가운 바람보다 더 얼어붙어 있었다. 그날 이후 윤호는 가족들 앞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지냈다. 말없이 파티를 거들고 저녁 준비도 빠짐없이 도왔지만 예전처럼 웃음이 돌지는 않았다. 동네 사람들조차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 부자면 뭐하러 거짓말까지 했을까? 혹시 그 진심이란 것도 연기 아니었을까? 그런 소문은 한재만 씨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갈등하고 있었다. 그 청년의 땀 상처난 손등 진흙 묻은 신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의 자존심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며칠 후 마을 홀 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다. 재만 씨는 어깨가 무거운 듯 말없이 음식을 준비했다. 그때 명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윤호가 오늘 저녁 밥상을 직접 차리겠대요. 재만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는 회관으로 가장 먼저 도착했다. 잔치 음식으로 준비된 건 예상 밖이었다. 생선조림, 미역 냉국, 가지나물,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찌개.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시골 밥상이었다. 재만 씨는 조용히 앉아 수저를 들었다. 첫 숟가락을 뜨고 국물을 한 모금 삼켰을 때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 순하고 깊은 된장의 향, 그리고 짭조름한 생선조림의 밥도둑스러움. 그는 한마디도 없이 계속 밥을 먹었다. 한참 뒤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윤호를 불렀다. 이 음식 네가 직접 했나네. 많이 부족하지만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만들던 기억을 떠올리며 해봤습니다. 재만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라는 건 거짓말을 못하지. 그 말에 윤호는 숨을 멈춘 듯 굳어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회관에서 돌아오는 길, 재만 씨는 마당에서 담배를 물고 있었다. 윤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하려 하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바란 건 아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딸이 진심을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자네였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윤호는 숨겨왔던 감정을 삼켰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그날 밤 지수는 베란다에 서서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두 남자의 대화는 바람에 실려 흐릿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지금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지수의 집 마당은 다시 분주해졌다. 이번엔 잔치가 아닌 작은 상견례. 도회적인 형식도 고급 레스토랑도 없었다. 그저 집 앞마당에 평상 몇 개를 깔고 명숙 여사가 손수 만든 음식들로 조촐하게 준비되었다. 지수는 약간 긴장한 듯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머리를 반묶음으로 묶고 옅은 화장에 살짝 핑크빛 립스틱을 발랐다. 그런 그녀를 본 명숙 여사는 웃으며 말했다. 딱 어릴 적 초등학교 입학식 때 내 모습이네. 설레지만 어색해하던 그 표정. 지수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말이든 덜 민망했으면 좋겠어요. 마당에선 윤호가 벌써 도착해 상을 차리고 있었다. 흰 셔츠에 감색 슬랙스 단정한 머리. 그는 손에 직접 만든 손편지를 들고 있었다. 긴장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다. 재만 씨는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도훈도 옆에 앉아 웃으며 속삭였다. 형 오늘 통과 못하면 평생 고기 굽기 금지래요. 윤호는 웃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기 100번 구울게. 오늘만 잘 지나가면. 식사가 시작되자 명숙 여사가 먼저 운을 뗐다. 윤호 씨가 직접 만든 반찬도 있어요.
된장무침은 우리 지수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라네요. 재만 씨는 조용히 젓가락을 들었다. 첫 젓가락은 멸치볶음, 두 번째는 가지나물. 그리고 천천히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번엔 자네가 먼저 말해보게. 윤호는 손에 쥔 종이를 살짝 펴보았다. 하지만 이내 그것을 접고 고개를 들었다. 읽는 것보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가진 것보다 지수 씨와 함께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집에서 보내며 알게 됐습니다. 좋은 인생은 돈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신뢰와 배려로 쌓아가는 거라는 걸요. 정적이 흘렀다. 그런데 그때 재만 씨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밥상 위에서 시작된 인연이니 밥상 위에서 약속해야겠지. 윤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 손을 힘껏 잡았다. 지수는 놀란 듯 눈을 반짝였고 명숙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도훈은 박수를 치며 외쳤다. 그럼 우리 결혼식은 마당에서 해요? 고기 굽고 막걸리 돌리고. 모두가 웃었다. 그 웃음 속엔 따뜻한 안도와 진심으로 연결된 인연의 끈이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윤호와 함께 별이 쏟아지는 마당에 앉아 속삭였다. 진심은 결국 통하는 거구나. 윤호는 지수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밥상 위에서 시작될 줄은 몰랐어. 결혼식 날 아침 마을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깨어났다. 닭이 울기도 전에 부엌에선 명숙 여사의 칼질 소리, 마당에선 도훈이 설치한 스피커에서 흘러러 나오는 트로트가 퍼져나갔다. 이웃 어르신들은 김밥을 말고 아주머니들은 고명 올린 비빔국수를 말았다. 잔디 깔린 대형 웨딩홀이 아니라 지순의 마당이 결혼식장이 되었다. 양옆엔 꽃과 리본 대신 마을 아이들이 그린 축하 그림이 걸렸다. 배경은 대나무 울타리, 바닥은 손수 깔은 돗자리, 하객석은 평상과 낡은 벤치. 하지만 그 어느 고급 호텔보다 따뜻한 풍경이었다. 윤호는 한복 대신 단정한 정장에 포켓에 흰 손수건을 넣었다. 손수건 끝엔 자수로 새긴 마음심이라는 글자. 어릴 적 어머니가 수놓은 마지막 작품이었다. 마당 가운데 작은 단 위에 지수와 윤호가 나란히 섰다. 지수는 다몽색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꽃핀 한 송이만 꽂았다. 그 모습에 모든 이들이 감탄했다. 사회는 도훈이 맡았다. 그는 마이크 없이 외쳤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결혼은 도시와 시골의 만남이자 거짓 없는 진심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웃음이 터졌고 박수가 터졌다. 주례는 따로 없었다. 대신 재만 씨가 천천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나 한재만은 이 자리에 두 사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가진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난 계절을 함께한 시간에서 생겼습니다. 윤호야. 그는 윤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우리 집 마당에서 처음 잡았던 삿부엌에서 서툴게 다듬은 생선, 그리고 그날 날개 내밀었던 반찬 한 그릇. 다 기억난다. 그게 진심이라면 이 집은 이제 내 집이다. 윤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순간 지수의 눈엔 눈물이 맺혀졌다. 식이 끝난 후 돗자리에 앉아 모두가 밥을 먹었다. 메뉴는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김치전, 된장국, 오징어 무침, 닭도리탕, 그리고 마지막엔 꼭 나오는 시골식 팥죽. 윤호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말했다. 이 밥상이 제가 원하던 행복의 모양입니다. 지수는 그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집이에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마당 한복판에서 윤호는 조용히 노트를 꺼내 적었다. 이 이야기는 거짓말에서 시작됐지만 진심으로 끝났다. 나는 이 마을에서 다시 태어났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을엔 다시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윤호와 지수는 나란히 앉아 마당 끝에서 노을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서로의 어깨를 감싸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 저편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알 수 있었다. 이곳이 단순한 시골이 아닌 진짜 집이 되었다는 것을. 그러나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을지 모른다. 서울에서 들려온 한 통의 전화, 그리고 그 너머에 숨어있는 또 다른 비밀. 윤호의 과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가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살아가는가에 있다는 것.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라도 진심이 있다면 화해와 신뢰로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드러나기까지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윤호와 지수가 보여준 건 바로 그 용기였습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윤호와 지수의 결혼 이후 그리고 서울에서의 새로운 도전을 담은 시즌2구도 곧 이어집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어디였나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